180페이지 한매 읽어보시고요. 교환도 읽어보시고요. 자, 180페이지 갑니다. 임대차 갑니다. 임대차. 무슨 대차? 네, 일반법, 민법, 임대차. 임대차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그냥 일반법, 민법, 임대차가 있고 특별법, 주택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류가 일반법 문제 푸는 건지 특별법인지 보시면서 봐야 됩니다. 자, 임대차는 계약법 소속이죠. 자, 의의 1번 체킹하세요.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 사용 수리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임차인에 대해서 자, 보증금 지급이에요, 차임이에요. 왜 보증금이 아닐까? 응? 임대차 글자를 봐. 임대차 할 때 차는 차용하는 자, 임차인. 대는 뭘까? 대여자,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 그럼 임은 뭘까? 그 차임이야. 그래서 임대차예요. 임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글자 만들어 봐요. 임차인 빌려 쓰는 사람이 임대인한테 차임 주고 빌려 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법상 보증금 지급은 요소가 아닙니다. 뭐는 요소지만 차임은 요소입니다. 근데 왜 현실적으로는 주인들이 자꾸 보증금을 받을까요? 임차인이 차임 안 내면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안 낼 걸 대비해서 미리 보증금으로 담보조로 받아놓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그러면 가끔 여러분들이 보증금 많이 걸고 차임 지급하죠. 그러다 가끔 임차인이 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차임을 안 내는 경우도 있잖아. 그 주인이 전화해가지고 또 그냥 점잖게 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모멸적으로 사람 미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임차인도 열받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증금에서 까면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때 임차인이 주인한테 까라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빨리 대답하세요. 임차인 주인한테 보증금에서 걸어놨으니까 거기서 뭐 하세요? 까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정답은 법에 가면 없습니다. 까고 안 까고 누구 마음이야? 임대인 마음이야. 그러면 책에다가 까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근데 이제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뭐냐면 충당. 그러니까 충당의 자유는 까고 안 까고는 누구 마음? 주인 마음이지 누구 마음이 아니다. 임차인 마음이 아니다. 쓰지 말고 생각해봐요. 주인은 절대 안 까요. 절대 안 까고 차임을 안 주면 또 뭐야? 채무불이행이지. 거기다 지연이자 붙이겠지.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이제 안 줄 때는 말도 안 해. 계속 거기서 하루마다 까는 거야 이렇게. 그 나중에 집 나갈 때 뭐야? 하나도 없어. 더 받아야 된다 이러나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깔까 안 갈까? 절대 안 까지. 내버려 두면 계속 뭐가 붙어? 그렇게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 서울의 강남 같은 데는 하루 지연의자가 엄청 세요. 빌딩 같은 게 하루 밀리죠? 일주일면 배보다 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일 1순위가 뭐다? 돈 줄 때 제일 1순위가 차임부터 내는 게 1순위 아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충당의 자유는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임대인한테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생각해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보증금 안 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못 준 차이면서 계속 못 가는 거예요. 지연이자 계속 충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거 있는 임대인들은 거기다 특약 적어 놓잖아. 하루 연체하시면 하루 지연이자가 얼마입니다. 그럼 적어 놓으면 임차는 항상 급선무가 뭐부터 항상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주인은 말하지 않아도 뭐야. 임차는 알아서 딱딱 주잖아. 그러다 한 15일 밀렸을 때, 며칠 밀렸을 때 주인이 전화해가지고 15일치 지연이자 안 받을 테니까 빨리 그냥 입금하세요. 그러면 15일치 지연이자 안 주고 입금을 하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우면 뭐야? 늦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고맙게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고 괜히 말 잘못하고 돈 받아 욕 많은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뭐다 상대방 뭐하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뭐한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건 자기가 할 탓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가끔 우리 남자들 있잖아요. 술 사주고도 욕먹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거 사줬더니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고마워 안 괜히 뭐 돈 잘 안 하고 술 샀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된다니까. 그래 쓸데없는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명하게 뭐예요? 자꾸 생각하면서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임대차, 보증금 지급은 요소가 아닙니다. 그럼 거기 두 가지가 있네. 뭐하고 뭐요? 구조가 똑같아요. 값을 A, B, 약정이죠? 매매나 임대차나 구조는 같은 거예요. 똑같죠?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뭐가 생긴다? 똑같잖아, 지금. 값을 약정, 효력이 생긴다. 대상만 다르죠. 이쪽은 뭐예요? 재산권, 대금, 임대차는 목적물 사용 수익. 이쪽은 차임. 그러면 이 임대차는 뭡니까? 무슨 계약이고? 전형 계약이고, 약정했으니까 당연히 무슨 계약이고, 효력이 생기면 갑의 채권은 뭘까요? 뭐 달라? 차임 달라는 효력이 생기고, 이쪽은 네? 목적물 뭐예요? 사용 수익해 달라는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쪽은 무슨 채권? 차임 채권, 사용 수익 채권 발생하죠. 그러면 갑의 채권은 을에 뭐가 되고요? 채무가 되고요. 을의 채권은 갑에 뭐가 된다? 채무가 되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네? 쌍뭐가 되죠. 채무 이행해야 되겠네. 채무 이행해야 되겠죠. 이쪽도 사용수익 채무 이행해야 되겠죠. 이걸 뭐라 한다? 출연 이걸 뭐라 한다? 유상 똑같아요 구조가. 그러면 갑의 목적은 뭐 받는 게 목적? 차임은 금전에 하나인다. 맞아요 틀려요? 차임. 시골에서 밭 이만큼 빌려 쓰고서 곡물로도 주니까 차임은 뭐에 하나지 않는다. 금전에 하나 된다. 매매할 때 대금은 반드시 금전에 하나죠. 금전 아닌 걸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이 되기 때문에. 차임. 그러면 갑의 포인트는 차임 받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뭐 안 주면 우선 포인트는 차임이죠. 그래서 차임 2기다 3기다. 네, 몇 기가 아니고 2기분에 달하게 되면 그죠? 자 들어갑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 맞을까?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 말이 맞을까? 선택해 보실래요? 2기 연체하게 되면 해지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선택해 보세요. 선택하셔야 돼. 네? 대답하세요. 해지다 해지 통고다. 네? 힌트 드릴까? 해지는 도달되면 즉시 소멸. 무슨 소멸? 해지 통고는 675 6월 1월 5일 경과해야지 소멸합니다. 선택하세요.
차임을 이기분에 달하도록 연체세. 그럼 뭐예요? 해지다, 해지 통고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해지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해지 통고는 언제 써먹는 걸까요? 해지 통고. 자, 이기 연체 하면 해지죠. 해지 통고는 언제 써먹을까요? 언제 써먹을까요? 네, 법정 갱신 때 써먹는 용어입니다. 무슨 통고는? 무슨 갱신? 법이 정한 사유가 되면 갱신되죠. 사유 좀 몰라도 관계없어요. 민법에서 사유 가지고 내지는 않아요. 왜? 이거 말고도 물어볼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근데 수석할 사람들만 공부해. 뭐 할 사람들? 또 뭐 장판지 사가지고 할 사람들, 수석할 사람들 하라고. 자기 실력 점검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지금 할 게 집에 책이 많아 안 많아? 어느덧 집에 보면 책이 만큼 쌓여있어. 보면 전부 다 빈 공백이죠. 책만 많아, 그죠? 괜찮아. 뭐 그럼 나중에 뭐 상관없는데 있는 거라도 뭐 하세요? 잘 활용했다. 또 다음 달에 뭐 나와 또? 단원별 문제풀이 나와 안 나와? 그거 또 나와요. 그럼 또 체크. 또 끝나고 또 뭐 또 특강 들어야 되지. 특강 들을까 말을까 고민할 때는 들으세요. 할까 말까 할 때는 지르는 게 낫습니다. 왜? 나중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러면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낫잖아. 해봤잖아 그래도. 나중에 안 해놓고 나서 뭐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여행을 갈까 말까 고민할 때 뭐 해버리세요? 여행 가세요. 여행도 안 가면서 공부하면서 머리는 어디가 있어? 거기가 있어. 아니 책 사들고 그냥 가 그냥. 마음 접고서. 이게 제일 좋은 건 뭐다? 행하는 게 좋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할 때 뭐 하는 게 낫다? 질르세요. 질르면 뭐예요? 어떻게 해결은 돼. 그러면 여러분 가치를 느낄 거예요. 법정갱신. 그러면 뭐야? 전계약 같겠죠. 전계약 동일하겠죠. 특징. 이제 기간이 포인트야. 뭐다? 기간. 자, 약정 없는 것으로 간다. 2년 본다. 어느 게 맞을까? 네? 네. 여기 이거 아닙니다. 뭐다? 약정 없는 것으로. 약정 없으면 이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통고? 해지 통고. 그래서 우측에 183페이지. 임대차 갱신에 니은 무슨 갱신 나온다? 법정 갱신. 무슨 규정?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사연은 끝났는데 주인이 말이 없어요. 그죠? 이때 B번에 보시면 A에 보시면 제기하지 않은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인 것으로 보죠. 이때 기간만큼은 약정 없는 것으로 갑니다. 아시세요? 그래서 우측에 1번에 동일한 조건이 아니고 뭐다? 응? 동일한 기간, 동일한 조건이죠. 무슨 기간이 아니고 동일한 기간. 뭐 이거보다는 전계약 같은데 기간만큼은 뭐가 없다. 약정 없는 것으로. 자동갱신 전계약 같죠. 다만 전계약 중에서 기간만큼은 뭐가 없다. 약정 없으면 거기 B번에 이쪽 저쪽 통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차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해지하고 해지 통고를 반드시 기억한다. 약정 없을 때는 해지가 아니고 뭐다? 해지 통고. 그럼 무슨 갱신? 그러면 남의 토지 빌렸을 때 기간 약정 없을까요? 보통 약정 하겠지. 그럼 약정 없는 걸 언제 써요? 법정 갱신. 기간이 끝났다. 그죠? 주인이 말이 없다. 그럼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지요. 다만 기간은 뭐가 없어서 약정 없어서 이쪽 저쪽 통고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주인이 통과하면 6월, 임차는 몇 월?
1월. 동사는 며칠? 5일. 그래서 6 빼기 1은 뭐다? 5. B번입니다. 그래서 참 얘기입니다. 자, 해지하고 무슨 통고? 해지 통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 가시면은 그러면 임차인이 목적은 사용수익 요구하는 채권이죠. 이 사용수익 요구하는 이 채권을 멋있게 고친 말이 뭘까? 뭘까요? 그걸 이제 임차권이다 이렇게 고친 거예요. 무슨 권? 임차권은 소속이 어디가 아니고 물권으로 보지 않고 이건 뭐다? 채권 형태로 보는 겁니다. 아셨어요? 사용 수익을 을이 갑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선 유지는 누가 해야 될까? 네? 사용 수익을 을이 요구하는 거니까 수선 유지는 누가 할 게 아니고 을이 갑한테 사용 수익을 요구하는 거니까 수선 유지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네? 갑이 하는 게 을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누가? 이게 전세권이면 수선 유지를 누가 해야 돼? 빌려 쓰는 사람이 될 거 아니야.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선 유지는 갑이 하는 거니까 갑은 적극적 의무, 소극적 의무. 응?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의무 같다? 적극적 의무. 아셨어요? 그러면 수선 유지는 주인이 부담하죠. 그러면 을이 이때 수선 유지를 만약에 누가 하게 되면 을이 수선 유지를 하게 되면 비용 발생하잖아요. 그걸 필요비라고 해요. 무슨 비? 그럼 필요비 상한을 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자, A. 지출 즉시 요구할 수 있다. B. 계약 종료 시 요구할 수 있다. 반환 시 요구할 수 있다. 셋 중 하나 골라보세요. 즉시, 종료 시, 반환 시. 네, 이건 반환이 아니죠. 이건 계약관계니까 언제 즉시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유익비도 지출하게 되면 요구할 수 있겠죠. 네? 무슨 비? 계량비용. 계량비용은 언제일까? 응? 이건 즉시란 말씀 안 되지. 언제다 이건 뭐다? 계약 종료 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사용수익을 요구하는 이 권리. 그래서 이때 이 수선 유지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봅니다. 무슨 규정? 비용 상한 청구권도 임의 규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대차 들어가면 막 섞여 있어. 무슨 규정과 무슨 규정? 그때 2차 해매를 기억하세요. 무슨 해매? 특징 잡아놓고 거기다 연결하는 거야. 2기 연체 해지죠. 네? 짧게 정하면 무효입니다. 기억해서 1기 연체 해지할 수 있다면 무효. 두 번째 뭘까요? 차임, 증액, 감액, 청구권. 임차에는 절대 감액할 수 없다. 무효. 자, 이제 이게 해자가 중요해. 이 해가 뭘까? 이제 방금 했던 거예요. 기간, 약정 없는 무슨 통고, 해지 통고도 무슨 규정.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는 기억해요. 무슨 청구권? 매수 청구권 두 가지가 있죠. 토지 임대차 할 때는 지상물, 부속물.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을 임대차 했을 때는 무슨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 네 가지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임대차 전까지는 무슨 규정? 모를 때 임의 규정. 임대차 들어가 막 섞여 있지. 그때 기준이 뭐다? 2차 해매는 무슨 규정? 이거 뭐 다른 것도 있겠지. 근데 요거 네 가지 기억하고 나머지 건 뭐다? 그냥 임의 규정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선 유지, 그 다음 뭐다? 이런 거 전부 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이 임차인이 가지는 세 가지 권리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 4대 권리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3대 권리로 기억하세요. 무슨 권리? 첫 번째가 방금 전 뭐다? 비용 상한 청구권. 무슨 청구권? 비용 달라! 비용 상한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권. 두 가지 뭐? 네? 부, 송물, 사시오. 무슨 청구권? 또 하나. 지, 상물, 매수 청구권. 그래서 몇 대 권리를 이 3대 권리 중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아주 그냥 이건 3대 권리 기억하시면 돼.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세 가지 권리. 뭐다? 비용. 두 번째, 매수 청구권. 자, 몇 가지 봅시다. 넘겨볼게요. 네, 184페이지 가보면 623조 임대인의 의무 나오죠?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뭐하고 인도하고 땡치는 게 아니고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죠. 그러니까 적극적 의무, 소극적 의무. 이게 물건 전세권이면 주인은 소극적 의무, 채권 임대차 주인은 적극적 의무. 근데 이게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임대차 하게 되면요, 주인들은 머리 써가지고 수선 유지 누가 하시오?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특약을 맺겠지. 근데 이 특약을 맺어도 그 면제 특약은 소규모 수선까지만 면제가 가능하지 대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의 의무다. 그래서 파란 글자 나오죠. 면제 특약이 아무리 유효하더라도 어디까지만? 소규모 수선까지만 면제 특약이 유효지. 무슨 수선은? 그러니까 주인들도 좀 큰 것들은 좀 알아서 뭐 해주는 게 좋아요. 수선이 좋죠. 가끔 사람 잘못 만나면 아주 피곤해. 너무 자기 이득만 취해가지고 약자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고요. 자, 다음에 우측 가셔가지고 자 185페이지 나옵니다. 디귿 체킹하세요. 비용 상한 청구권 나오죠. 자, 필요비는 언제? 즉시. 유익비는 종료 시. 그럼 현재 지금 점유 중이죠? 현재 점유 중에서는 필요비는 언제고? 즉시고. 유익비는 종료 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청구 안 하고 그만 목적물을 반환할 수도 있지. 그럼 반환하면 그걸 끝나나? 현재 뭐 하지 않아도 6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점유 중에는 즉시 종료 후 이런 말을 쓰는데 점유가 상실됐죠. 그래도 요구할 수 있다. 언제? 6개월. 1년 아닙니다. 몇 개월? 6개월. 거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필요비, 유익비 쓰세요. 6개월 위에다가 필요비, 유익비 쓰시면 글자 개수가 몇 개? 6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 D, 임의 규정이죠. 무슨 규정? 2차 헤매가 아니죠. 달리 정할 수 있죠. 이 비용 가지고 유치권 가능해요? 맨 밑에 유치권 있죠? 유치권 공식 뭐뭐로 하세요? 타인 물건 점유하다가 그 물건 지출 비용 상한 채권 가지고 본권 유치권 돌아가죠. 그러니까 비용 상한 채권은 점유 중 발생한 채권이니까 무슨 권? 유치권 가능하지요. 그런데 특이하게 원상 복구 들어가 있으면 626조 폭이 특이하게요. 유효. 그러면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도 유효하다는 얘기죠.
원상복구란 단어가 없이 시험에 그냥 필요비,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 된다 그러면 맞는데, 만약에 원상복구 들어간 유익비 가지고는 안 돼. 원상복구라는 것은 거기 비용상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특약이거든. 그러니까 그 임의 규정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측에 05번 있을 거예요. 05 있어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부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죠?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포기한 약정은 특별사면 뭐하다? 유효. 이게 유효면 유치권 포기 특약도 유효가 되겠네. 자, 그럼 이제 거기서 유익비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부속물 나옵니다. 무슨 물? 자, 부속물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죠. 그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 임대차 종료 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임대인은 또 매수한 경우도 같다고 되어 있죠. 동의 얻었거나 뭐한 경우 매수. 자, 그러면 리을에 A에다가 별표, 별표, 별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매수청구권 대상이 되는 부속물은 반드시 무슨 물? 독립성이 있어야 하므로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아니한 것인다 그랬죠. 부속물은 뭐가 있을 것? 독립성이 있을 것. 자, 여기다 두 가지 합체시킵니다. 자,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갑의 주인 겁니다. 자, 허락받아서 중축을 합니다. 뭐 받아서? 임차인이 동의 얻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9글자 쓰게 되면 너무 길어서 줄입니다. 뭘까? 네, 구분 소유. 무슨 부분이? 구분 소유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죠.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이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이때 쓰는 말은 기존 건물의 증축 부분은 부합한다는 얘기죠. 그럼 부합하게 되면 이 전체 거는 누구 거란 얘기예요? 갑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만약에 설정되어 있었다 한다면, 예? 증축 부분에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응? 미치죠. 이때 쓰는 글자가 부합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물? 자, 구분 소유가 된다 그러면 기존 건물은 누구 거고요. 증축 부분은 누구 거란 얘기예요. 을 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건물에 뭐가 설정돼 있으면 저당권 설정돼 있으면 여기만 미치지 여기에 미칠 이유가 없지. 이때 뭐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죠? 이때 쓰는 용어가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힘든 말이야. 뭘까요? 이게 쓰는 용어가 부속물입니다. 근데 한자상은 사실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이쪽은 무슨 성이 있고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무슨 물은 부합됐으니까 이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부합됐을 때 이 중축 들어간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는 거 이때는 이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량 비용 무슨 상한? 같이 들었으니까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누가? 이게 626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쪽은 고유의 법률 용어가 있죠. 무슨 청구권? 부속물 뭐다? 매수 청구권 가지고 이거 해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구성, 부번, 대불이면 그땐 부속물 못 써요. 부한벌이니까 무슨 청구권으로? 윗비로 가야 된다. 그 얘기. 따져봅시다. 윗비 가지고는 유치권이 됩니까? 네? 자, 부속물 가지고는 유치권이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자신의 소유 부분을 가지고 유치하면 안 되지. 이건 남의 거 가니까 유치하는 거 아니에요. 타인 물건. 이건 자기 물건 아니에요. 그래, 그것도 힘들면 그 글자 맞추기 놀이해. 이렇게. 인정되는 거고. 여기는 뭐하고? 글자가 안 맞아. 비교되죠? 다음. 윗비 사안청구권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네? 왜 임의규정? 2차 헤매가 아니니까. 부속물은 왜 강행규정? 매. 무슨 규정? 강행규정 아닙니까? 그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임의규정은. 그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나갈 때 원상, 복구 들어가면 임의규정은 달리 정해도 유효지. 이걸 포기한다는 얘기는 이걸 또 포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포기태가 맺어봐야 효력이 없으니까 비교되잖아. 그래서 무슨 비하고 무슨 비? 위익비하고 부속물이 전혀 차이가 나죠. 이게 부합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어디서? 그래서 독립성이 반드시 뭐 할 것? 있을 것. 자, 이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규정이요? 강행 규정. 자, 이제 미음 들어갑니다. 토지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갱신 청구권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건 지상권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뭐 한다?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났을 때 1차적으로 뭐 요구한다? 응? 한번 뭐 해두세요? 갱신해 주세요 라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기간이 끝났다. 뭐가 존속한다? 지상물이 존속하면 임차인이 그죠? 1차적으로 뭐 요구한다? 한번 갱신해 주세요. 무슨 청구권? 이때 주인이 yes, no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없다. yes, no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yes가 되면 뭐가 되는 거고, 이제 no하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죠. 기분 나쁘죠. 그래서 2차적으로 뭐 들어간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들어가죠. 이때 주인이 yes, no 선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선택 권한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갱신 청구권은 요거는 글자 그대로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청구권이고, 매수청구권은 yes, no 필요 없죠. 그러니까 무슨 권이 아니고 그대로 일방적으로 형성된다. 됐어요? 자, 이 매수청구권 가지고 유치권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글자가 머리 굴리지 말고 자기 물건이잖아요. 타인 물건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지 자기 물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됐죠. 행사하면 매매가 됐죠. 매매가 된 다음에 서로 주고받는 것은 무슨 관계로 들어갈까? 무슨 관계로 들어갈까? 동시에 항변권 문제를 풀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매수청구권 전부 다 판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1차하고 뭐하고 2차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미음에 C 발표하시고, C에 뭐가 나오죠? 임대인이 임차인 체불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뭐 했다? 해지했죠.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근데 해지 통고 당한 경우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거 있었지, 이거. 체불로 인해서 해지 당했을 때는 안 돼. 뭐가 들어오면? 해지가 들어오면 매수청권 행사하면 안 돼요. 근데 뭐가 없어서? 기간 약정 없어서 무슨 통고 들어오면 그때는 무슨 청구? 매수청권 행사도 관계없잖아요. 여기 잘못 없는 거 아니에요. 이기연체 해지 당하면 잘못이 있기 때문에 매수청구가 안 되고. 근데 혹시 기간 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이 두 가지 계속 비교해야 돼. 뭐하고 뭐. 약정 없는 해지 통고 600이 75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겠네. 기간 약정 없어서 주인이 나가라고 했잖아. 그럼 갱신 청구라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뭐로 들어가요? 매수 청구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뭐하고 뭐 구별하기? 이기연체 해지 약정 없는 무슨 통고. 해지 통고. 이기연체는 즉시 날라가지. 약정 없는 해지 통고는 600이 75. 그래서 그 두 가지 꼭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187페이지 갑니다. 자, 거기 기억에 A 있죠. 일부 멸실로 인한 차임 감액 청구권 있죠.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 뭐 없이 잘못 없이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죠. 그 부분 비율로 차임 감액을 뭐 할 수 있다. 오른쪽에 쓰세요. 당연 감액 X입니다. 후발적 일부 불로. 그럼 원래 임차인 잘못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감액돼야 되는 거 아닐까? 원래가. 근데 법조문은 당연 감액으로 안 돼 있어. 뭐라고?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 감액 아니에요. 계약법에서는 상대방이 있죠. 그러니까 법조문상 당연 해제, 당연 해지, 당연 감액 없어요. 전부 다 뭘 해야 돼요? 말을 해야 해제되고 말을 해야 해지되고 뭐야? 감액 청구해야 되겠죠. 이게 전부 다 형성권 아닙니까? 무슨 권? 형성권은 뭐 해야 돼요? 말을 해야지 형성된단 말이에요. 뭐 한다고? 말을 해야지. 그 다음 밑에 이제 임차권 양도하고 전대가 있습니다. 양도하고 뭐다? 임차권 양도하면 의뢰 임차권은 사라집니까? 그대로 존속합니까? 의뢰 임차권 양도했어. 동의 얻었어. 의뢰 임차권은 사라져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의뢰 무슨 권이 있어요? 임차권 있어. 누구한테 있어? 갑에 대해서 임차권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사용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누구 동의 얻어서 갑에 동의 얻어서 양도하고 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주인이 허락했죠. 그래서 임차권 뭐하고 이렇게 양도하기로 합의했죠. 이게 무슨 양도? 임차권 양도죠. 그럼 우리 임차권은 존속이요.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임차권은 소멸하죠. 그러니까 을은 완전히 탈퇴하고 누구 누기 노는 거 이제부터 갑하고 이제 병하고 노는 거예요. 그 을은 마음 편하게 다 털고 나가면 되는 거지. 미련이 없죠. 근데 갑이 예? 양도하게 되면 지한테 불리해. 왜? 시비를 양쪽에 걸어놓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양도는 안 된다. 전대하고 하시오. 너 못 도망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 의뢰 임차권은 존속하겠죠. 뭐 하게 되면 전대한 거 이렇게 전대했다고 말이야. 전대.
그러니까 갑은 누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또 을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갑은 뭐야? 얘한테 시비하다가 또 얘한테 시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도 전대의 차이점, 전대는 그대로 존속하죠. 이거 총칙에서 멋있게 표현하면 뭘까? 총칙에서 양도는 전, 주, 권리가 뭐 하면서 소멸하면서 넘어가지. 그래서 이걸 이전적 승계. 근데 이게 임차권 존속하면서 전주가 소멸하지 않지. 전주 권리가 존속하면서 뭘 받아요? 제한을 받지. 이게 뭘까? 에? 이게 뭐다? 설정적 승계. 무슨 승계? 또는 설정적 취득. 아시겠어요? 시험에 절대 안 나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매에서 소유권 넘어가면 이전적 승계죠.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소유권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 얻어서 양도 전대할 것. 전세권은 그럴 필요가 없죠. 주인이 뭘 얻어서? 동의 얻어서 할 것. 자, 두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뭐 없이? 자, 갑을 잇고, 네,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임대. 누구 동의 없이, 갑 동의 없이 전대했습니다. 자, 이 계약은 뭘까요? 무단 전대했을 때 이 계약의 효력은 뭘까? 1. 불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다. 맞다, 틀리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을이 갑 동의 없이 하였으므로 갑이 동의하면 4번, 동의 없으면 2번이므로 이런 유동적 무효다. 아주 그럴듯하지? 아니에요. 아시세요? 그러면 확정 무효다. 불확정 무효다. 설마 여기는 안 쓰겠지? 뭐다? 퍼펙트 유효다. 자기들끼리는. 단 이렇게 4번 주장하는 거지. 얘도 정신 없어가지고 이거 들고 누구한테 간다? 갑한테 갈 수는 없는 거죠. 첫 번째, 무단 전대하더라도 이 계약은 뭐하다? 당사끼리는 퍼펙트 뭐하다? 유효. 동의 맡아줄 의무가 있겠지. 자, 두 번째, 갑 눈에는 병의 점유가 불법으로 보이죠. 갑의 이 사람 시각에서는 이 사람 점유는 뭐다? 불법 점유예요. 뭐가 없었으므로. 그런데 갑이 을한테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여전히 뭐 받을 수 있어요? 차임 받을 수 있지. 그러면 실제상 손해가 없죠. 그래서 해지하지 않는 동안 차임 받을 수 있으니까 갑은 병한테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결정하세요.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해지해서 손해배상 들어가면 되지. 이 뭐 없는 거? 동의 없는 전대 또는 양도. 188페이지 가세요. 맨 밑에 2번에 1번 기억 체킹. 임대인 동의 얻지 않고 임차권 양도한 계약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지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 기억하시고요. 다음 189페이지 디귿. 뭐 하기 전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타이틀은 동의 있는 전대. 뭐 있는 전대? 동의 이렇게 할게요. 밑으로 할게요. 이렇게 을이 있고 을이 병한테 뭐 한다? 전대.
그러면 갑하고 을은 이렇게 둘이 노는 거죠. 이건 동이 있는 전대입니다. 뭐 있는 전대? 동의 전대죠. 그러면 병은 누구랑 놀아야 돼요? 이렇게 노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노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자기들끼리 놀면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노는 관계 없다. 갑하고 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뭐다?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관계는 없는데 갑을 부하는 특별 규정을 하나 둡니다. 무슨 규정? 을은 갑한테 차임 지급 날짜가 뭐 21일. 병은 을한테 차임 지급 날짜가 23일. 며칠? 그러면 병은 을은 이한테 차임을 받으면서 뭐 하면서 혹시 이렇게 차임이 릴레이가 안 되면 갑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원래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21일 날 뭐가 안 들어오면 갑은 22일 날, 며칠 날? 22일 날 얘기해야 되겠죠. 며칠 줄 차임을. 23일 줄 이 차임을 누구한테? 에? 나한테 직접 달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래서 병은 을한테 줄 차임을 누구한테? 갑한테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병은 갑한테 이건 없어요. 뭐가 없다? 권리는 없고 의무는 있는 것으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문 하나 있을 거예요. 630조. 조문 자체에다가 기억하세요. 1항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뭐한 때? 전대한 때 전차인 병은 직접 임대인 갑에 대해서 의무를 뭐한다? 부담한다. 권리가 없죠. 이 경우 전차인 병은 전대인 을 있죠. 전차인 병은 전대인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때 이것을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전차인 자신의 지급 날짜 준 것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24일 날 와가지고 며칠 날 와가지고 얘한테 줄 차임을 나한테 달라. 그럼 병이 뭐라고 그래요? 23일 날 뭐 했다? 지급했다. 이거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지. 아니 자기 정상 줄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며칠 날 달라고 얘기했어 지금. 근데 병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뭐 집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 19일 날 줬는데요. 며칠 줬다? 그러니까 병이 자신의 지급 기준 이전 준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준 것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해석을 하셔야 돼. 거기 있잖아요.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거는 어느 걸 둬야 돼요? 지급 기준 이전 준 것 가지고는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그러니까 병이 자신이 지금 날짜가 있잖아요. 그 기준 이전 준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준 날짜 가지고는 뭐 할 수 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측에 1번 직접 임대인에서 권리 뭐 할 수 없다. 의무밖에 없었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190페이지 맨 꼭대기 니은 체킹하세요.
두 번째 문장 전차인 병이 임대인 갑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 계약서상 차임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한테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병이 자신의 지급 날짜 준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있고 지급 기준 이전 준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가끔 우리 장난쳐요. 뭐라고 장난쳐요? 1년치 미리 다 내면 30% 할인해 줄게. 그래서 30% 할인해서 다 줬어. 그럼 미리 준 거지. 그럼 대응할 수가 없어. 을은 안 주지. 그럼 갑이지 병한테서 내놓으라면 줘야 돼. 그러니까 법은 그런 거니까 내가 저쪽에다 뭐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가 나한테 뭐가 돼? 네? 나한테 칼 들이는 소리 있으면 조심하라는 얘기. 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자 하나 더 체킹하고 자 4번에 니은 체킹하세요. 자 제목이 뭐죠? 임대차 계약이 무슨 통고? 해지 통고 걸어 묶으셔야 돼요. 무슨 통고? 해지 통고로 인해서 뭐가 됐다? 종료가 됐다. 임차물이 적법하게 뭐가 됐을 때 임대인 갑은 전차인 병에 대해서 그 사유를 뭐하지 않냐면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그 무슨 얘기일까? 지금 갑을 이게 뭐가 없어서 기간 뭐가 없어서 약정 없어서 갑이 을한테 무슨 통고했죠? 해지 통고했죠. 그죠? 그럼 통과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을한테 통과한 다음에 이 사실을 또 누구한테? 거기 병한테 뭐 해야 돼요? 여기다 뭐 해야지? 통지해야지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네. 기간 뭐가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을이 차임을 자꾸 연체해. 이기를 연체했어요. 뭐였다고? 그러면 이기 연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해지야 해지 통고야. 해지죠. 아우 열받아가지고 계약을 뭐해요? 해지했죠. 그러면 이 해지도 이렇게 얘한테 통지를 해야 될까요? 여긴 통지할 이유가 없지. 이건 열 받았어요? 안 받았어? 그 왼쪽에 맨 꼭대기 첫 번째 거 1번 임차인 을의 차임 연체액이 몇 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했죠. 자 해지를 빨간 거로 동그라미 해지 그러면 아까 거기 4번에 니은은 해지 통고지. 그 원이 되나? 하여튼 해봐. 해지 통고. 해지만 하면 안 돼. 해지 통고 5글자를 동그라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쪽은 연체 해지죠. 그럼 뭐 해지당했을 때는 거기 전차인의 사유를 뭐 하지 않아도 전차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는 계속 뭐하고 뭘 구별해야 돼 지금. 그게 구별돼 있어야 돼. 기간 약정 없어서 을한테 해지 통고했을 때는 을은 잘못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누구한테? 병한테 통지하면 대항할 수 있고 대항할 수가 없지. 근데 을이 이기분 연체사람에 해지했죠.
열받은데 누구한테까지 갈 필요 없어.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하고 무슨 차이? 통보죠. 법정갱신은 해지로 가야 돼? 해지 통보로 들어가야 돼? 해지 통보했었지. 네. 이기 연체 매수 청구는 안 들어가지. 해지 통보는 매수 청구 들어갈 수 있지. 이기 연체하게 되면 해지하죠. 병한테 알릴 의무가 없다. 근데 무슨 통보는? 알릴 의무가 있다.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임대차는 뭐하고 뭐 갖고 해지 통보를 가지고 잘 한번 활용해 보세요. 3대 권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잠시 쉬었다가 특별법 임대차 하고 하겠습니다. 잠시 하겠습니다.